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을 노리는 여야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텃밭 공략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야당은 인물난을 겪으면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경선에 맞서 진보 진영에선 정의당과 진보당이 대항마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예비후보는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민주당 독주 체제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교두보이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변화를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보당은 이종욱 후보를 통합특별시장 단일 후보로 추대하고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할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지도에 맞서 정책과 선명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좀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통합시장 후보 공모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인재 영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거대해진 통합특별시를 이끌 만한 무게감 있는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지역 내 소수 정당들은 단체장 후보 배출보다는 지방의회 진출이나 정당 지지율 확보로 목표를 수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탐론을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당이 차별화된 목소리를 낼 공간이 좁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도 주청사가 어디로 가는지, 20조를 어디에 쓰는지 등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야당은 선거구는 넓고 상대는 거대하며 내 목소리는 묻히는 삼중고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번 선거는 승패를 넘어 정치적 생존이 걸린 고난의 행군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6.3 지방선거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6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당은 곡성과 담양, 여수, 나주, 장성, 한평 등 전남 6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내일 나주와 한평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선 강기정 예비후보가 국립전남의대 집중론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유미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순천의 국립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하겠다. 강기정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동북권 의대론을 공식화한 건 지난 16일. 동북권 첫 공약으로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저는 100명의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는 부속대학 병원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가장 민감한 현안을 직설적으로 건드리자 당장 목포 등 서부권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통합시장 유력 후보 가운데 의대 입지를 콕 찍어 밝힌 건 강 후보가 처음. 이어지는 반발에도 재차 3차 기자회견을 열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제를 견인하면서도 정작 행정이나 의료 인프라에선 소외됐던 동북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의대 정원을 양쪽으로 쪼개면 교수진 확보나 임상 실습에 문제가 생겨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이유도 들었습니다. 50명으로 나누는 의과대는 교육에서도 의료에서도 반쪽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서 갈등만 키우는 행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남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이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정당한 선택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북권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70만 명의 거대 생활권에다
대형 산재 위험이 도사린 중화와 국가산단까지 품고 있는데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의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도민의 생명을 살리고 도민이 필요한 지역 의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국립순천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입니다. 교육 현안이 자칫 정치 쟁점화되는 건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의대 유치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권의 입장과 여론의 향방에 주목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순천대는 조만간 의대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해서 벌인 일이라는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뒤이어 형사들이 탄 차량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학생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학생이 칼에 찔렸는데 한 명은 교실에서 찔렸고 또 한 명은 이제 건물 밖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건물 밖에서 이제 등을 찔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쉬는 시간 중 자신을 깨우는 행위를 공격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놀려고 이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깨우는 거였는데 이제 이 아이는 그거를 자기를 뭐 공격한 걸로 인식하지 않았나. 범행에 쓰인 흉기는 가해 학생이 조퇴 후 집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학교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한편 개별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당국의 실수로 무려 20년 동안 남의 땅 재산세를 내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법적 시효인 5년치만 돌려줄 수 있다던 행정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20년치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 고발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은 기자입니다. 화순 한 산지 일대. 강원도에 사는 양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곳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산을 정리하던 양 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꼬박 세금을 낸 곳이 부친과 아무 상관없는 남의 땅이었던 겁니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양 씨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부친 소유가 아닌 것 같아서 등기부상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 주소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군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 아니다. 화순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했지만 정작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시효가 지나 5년치만 돌려줄 수 있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화순군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근거로 양 씨가 낸 세금 20년치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환급 안 해드려도. 근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고 저희고 일단 납세자를 저희가 착오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공고상 받아들여서 거기 환급을 해드린 거거든요. 규정만 따지더니 보도를 앞두고서 적극 행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5년치만 환급해주겠다 하던 것을 지난주 금요일인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까지 냈던 걸 다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이 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권리 구제가 이뤄진 셈입니다. 행정의 허술한 업무 처리로 빚어진 총극이 뒤늦은 적극 행정으로 포장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하루 10,000본을 넘어섰습니다. 화재 발생 10달 만에 생산량 최대치를 찍은 건데요.
금호타이어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 지난해 기록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형 화마가 쓸고 간 지 10개월. 복구된 생산 라인에서 타이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하루 4,000번으로 생산을 재개한 지 넉 달 만에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하루 10,000번까지 올라섰습니다. 화재 이전 33,000번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광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10,000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 주민들과 고객에게 약속한 숫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수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광주 공장의 정상 궤도 진입에 맞춰 금호타이어는 국내에서 비중이 늘고 있는 SUV용 신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SUV 차량이 100만 대가 판매된 만큼 금호타이어 측은 월 5만 개 이상의 교체용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3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업체와 협력을 늘려나가고, 올해부터는 북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조 7천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매출을 올해는 5조 1천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 인류 카메이커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첨단 기술 확보와 함께 신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금호타이어의 첨단 기술이 집약될 한평 공장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8년 상반기에는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유럽, 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호타이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4명이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참사 유가족들이 수사당국을 향해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는 비용 절감과 속도전이 빚어낸 구조적 살인이라며 광주시와 시공사, 협력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경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참사가 반복된 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수사는 제2, 제3의 붕괴를 예고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는 올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AI 자가진단 서비스는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명과 학교명 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